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화장실 가는 것이 두려우신가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발걸이를 꽉 붙잡고 계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0세가 넘어서도 등산을 다니는 할머니와 60대부터 지팡이에 의존하게 된 할아버지. 이 두 분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놀랍게도 그 차이는 단 하나의 습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실제 80세 할머니가 3개월 만에 손주들과 축구를 하게 되었고, 지팡이 없이는 한 걸음도 걷기 힘들었던 할아버지가 6개월 후 제주도 여행을 혼자 다녀오셨습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특별한 비법까지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혹시 요즘 계단 오르내리기가 예전보다 힘들어졌다고 느끼시나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자꾸 무언가를 붙잡게 되시나요? 이런 작은 변화들을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겨짚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노화 과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인의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깨달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80대, 90대가 되어서도 혼자 힘으로 활기차게 생활하시는 분들과 60대부터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분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체 근력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전체 근육 중에서 하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무려 70% 이상입니다. 다리 근육이 약해진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의 기둥이 흔들린다는 뜻과 같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느끼면서도 나이 들면 당연한 거지라고 체념해버린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근육량 감소를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닌 치료 가능한 질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희망적인 소식인지 아시겠어요?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예방할 수도 있고 이미 진행된 상태라도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선생님, 화장실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어졌는데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손주들이 안아달라고 해도 무릎이 아파서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충분히 예방 가능하고 개선 가능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90세가 넘어서도 등산을 다니시고 손주들과 축구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젊어서부터 특별히 운동을 했던 것도 아니고 유전적으로 특별한 체질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하체 근력의 중요성을 일찍 깨닫고 꾸준히 관리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5세 이후부터 매년 조금씩 근육량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은 상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감소합니다. 이 과정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무릎에는 체중의 몇 배에 달하는 힘이 가해집니다. 이 충격을 흡수하고 관절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주변 근육들의 역할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이 충격이 고스란히 뼈와 연골에 전달됩니다. 그러면 관절이 아프기 시작하고,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어지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5세 할머니였는데 처음 오셨을 때는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 하셨어요. 화장실 가는 것조차 가족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노력하신 결과 석 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혼자서 의자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6달 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이 가능해졌어요. 1년 후에는 등산까지 다니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특별한 무언가를 하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을 알고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몇 살까지 이런 개선이 가능할까요? 놀랍게도 나이에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90세가 넘어서도 근력 운동을 시작하면 의미 있는 근육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시작하느냐입니다.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이라고 하면 헬스장에 가야 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서 의자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효과적인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단순한 운동법이 아닙니다. 하체 근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종합적인 이야기입니다.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영양 섭취, 생활 습관 개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마음가짐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이미 너무 늦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내 다리 상태가 어떤지 간단하게 확인해보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지금 앉아 계신 의자에서 팔을 가슴 앞에서 깍지 끼고 일어나 보세요. 5초 안에 일어날 수 있으시면 아직 괜찮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팔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10초 이상 걸린다면 주의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또 다른 확인 방법은 한 발로 서 있기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에 기대지 말고 한 발로 10초 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 해보세요. 이것이 어렵다면 균형 감각과 함께 하체 근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테스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시작할 적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운동들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집에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들로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운동은 의자를 이용한 앉았다 일어서기입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한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하는 동작 중 하나가 바로 앉았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화장실에서, 침대에서, 소파에서 수없이 반복하는 동작이죠. 의자에 앉으신 상태에서 팔을 가슴 앞에 X자로 깍지 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5을 세면서 일어나고 다시 천천히 5을 세면서 앉아보세요. 처음에는 3번만 해보시고 익숙해지면 조금씩 횟수를 늘려가시면 됩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허벅지 앞쪽 근육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일상생활의 대부분 동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두 번째 운동은 벽을 이용한 스쿼트입니다. 일반적인 스쿼트는 균형을 잡기 어려워서 넘어질 위험이 있지만 벽을 이용하면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벽에서 한 발자국 정도 떨어져 서서 등을 벽에 기대세요. 그 상태에서 무릎이 90도 정도 될 때까지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벽이 등을 받쳐주니까 안전하면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골고루 강화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아리 근육 강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서 다리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거든요. 의자나 벽을 가볍게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하세요. 올라갈 때 3초, 최고점에서 2초 멈춤, 내려올 때 3초의 리듬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앉은 상태에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서 발끝이 천장을 향하도록 들어 올리세요. 이때 허벅지 앞쪽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0초간 버티다가 천천히 내리고 반대쪽 다리도 같은 방식으로 해주세요. 이 4가지 운동을 매일 조금씩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각각 3번에서 5번 정도로 시작하시고 일주일마다 한두 번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운동 후에 근육이 약간 뻐근한 정도는 정상이지만 관절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면 강도를 줄이셔야 합니다. 운동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양 관리입니다.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근육을 만드는 재료가 부족하면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근육의 주요 재료는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필요량은 오히려 늘어나는데 실제로는 젊었을 때보다 적게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1.2g에서
1.5g 정도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60kg이신 분이라면 72g에서 90g 정도 되겠네요. 달걀 하나에 약 6g, 두부반모에 약 15g, 생선 한 토막에 약 20g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세끼에 나누어서 고르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 때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밤 동안 손상된 근육을 회복하려면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공급해 주어야 하거든요. 고기가 부담스러우시다면 달걀찜이나 순두부찌개, 생선조림 같은 부드러운 음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단백질 파우더나 액상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 활용해 보셔도 좋겠어요. 물 마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근육의 76%가 물이니까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1시간에 한 컵씩 조금씩 자주 마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가장 중요한 습관은 30분마다 일어나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핸드폰이나 시계 알람을 30분마다 맞춰두시고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서 3분 정도 걸어보세요. 화장실에 다녀오거나 물을 마시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계단 이용법도 알려드릴게요. 올라갈 때는 계단을,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계단을 올라가는 것은 허벅지 근육 강화에 아주 좋지만 내려갈 때는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완전히 평평한 신발보다는 2cm 정도의 낮은 굽에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세요. 매년 발 사이즈를 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발 모양이 조금씩 바뀌거든요. 스트레스 관리도 근력 유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근육을 분해시킬 수 있거든요. 매일 2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심호흡을 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 개선도 함께 해주시면 좋습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 때는 발목을 위아래로 움직여 주세요. 마치 자동차 엑셀을 밟았다 떼는 것처럼 리듬감 있게 해보시면 됩니다. 저녁에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도 좋습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에 20분간 발을 담그시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잠들기 전에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5분 정도 누워 계세요. 베개나 쿠션을 받쳐서 다리를 올리시면 됩니다. 중력의 도움으로 부기가 빠지고 순환이 개선됩니다. 안전수칙도 꼭 말씀드려야겠네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의사와 상담해 보세요. 특히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일어나면 어지러울 수 있으니 천천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관절염이 있으시거나 무릎 수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물에서 하는 운동부터 시작해 보세요. 물의 부력이 관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아프거나 숨이 너무 차면 즉시 중단하고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어지럽거나 메스꺼우면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은 의자 운동 하나만, 내일은 여기에 발목 운동 하나 더 하는 식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면 됩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납니다. 일주일 후에는 계단 오르기가 조금 수월해지고, 2주일 후에는 의자에서 일어날 때 한결 가벼워짐을 느끼실 겁니다. 한 달 후에는 동네 산책이 즐거워지고, 석 달 후에는 여행 계획을 세우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매일 작은 변화들을 확인해 보세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수월해졌다면 분명히 좋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체 근력 관리의 중요성과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내용이 너무 많아서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해도 좋습니다. 오늘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3번만 해보세요. 내일은 여기에 발목 운동을 조금 추가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제가 오랜 시간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은 특별한 무언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꾸준히 하셨다는 점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의자 운동 몇 번, 하루 종일 30분마다 일어나서 조금씩 걷기, 저녁에 발목 운동하고 따뜻한 물에 발 담그기, 이런 평범한 일들을 습관으로 만드신 것이 그분들을 특별하게 만든 비결이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83이신 분도 90세이신 분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놀라운 적응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94세의 운동을 시작하셔서 6달 만에 지팡이 없이 걸으시게 된 분도 계십니다. 그분이 특별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셨을 뿐입니다.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거나 다리에 힘이 없어서 절망감을 느끼고 계시나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일수록 더욱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선의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뜻이니까요. 처음에는 작은 변화라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조금 덜 힘들어지거나, 화장실 갈 때 벽을 덜 짚게 되거나, 잠들 때 다리가 조금 덜 아프거나,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희망의 신호입니다. 가족분들과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손주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동한다고 자랑해 보세요. 그 자체로도 큰 동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응원해 주는 것만큼 힘이 되는 일도 없거든요. 운동을 시작하신 후에는 매일 간단한 기록을 남겨보세요. 수첩에 오늘 의자 운동 5번 했다. 어제보다 한 번 더 했다. 이런 식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 기록을 보시면 얼마나 많이 발전하셨는지 실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처음 시작했던 이유를 떠올려 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어서, 여행을 다니고 싶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계속하고 싶어서,
시작하신 거잖아요. 그 꿈들이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한 달 만에 큰 변화를 보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석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것입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지고 있던 그 힘을, 그 활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새로운 시작점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인생 2막이 시작됩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독립적인 생활, 하고 싶었던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삶,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노력이 분명히 보답받을 것입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리는 아직 충분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나도 오늘부터 시작한다는 다짐을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같은 목표를 가진 분들끼리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더욱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